1849년 여름, 조선의 수도 한양의 극비 밀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강화도,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 마을 초가집 한 채. 그 안에는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원범, 나이 22. 전하, 옥세를 받으시옵소서. 청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되라고요? 나무꾼인 내가? 밀사들이 도착했을 때 왕실 기록관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적어 남겼습니다. 원범이 거처하는 집은 초가삼간이요. 의복은 남루하여 귀인의 기색이 없었으나 용모가 준수하고 거동이 범상치 않았다. 철종 즉위년 1849년 승정 원일기 초가삼간. 남루한 의복. 이것이 조선의 다음 왕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청년, 조선의 제25대왕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에서 왕이 된 사람, 그러나 왕이 되었기에 더 비참해진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은 왕의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기록한 승정원일기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이원범이 강화도에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도세자의 증손자, 영조의 고손자, 들어보셨죠? 사도세자, 뒤주 속에 갇혀 죽은 그 비운의 세자. 그 핏줄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 왕실에서는 저주였습니다. 이원범의 아버지 은원군은 영모죄에 연루되어 처형당했고 그의 형들은 차례로 사사되었습니다. 이원범 본인도 9살, 어린 나이에 강화돼 유배되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완전히 잊혀졌고 그는 그냥 강화도 나무꾼 이원범이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자는 읽었지만 사서삼경은 몰랐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장난을 쳤습니다. 1849년 제24대 왕 헌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 23세. 후사도 없이.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 결정권을 쥔 것은 실질적인 조선의 지배자, 안동 김씨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른 인물이 바로 강화도, 나무꾼 이원범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배운 것도 없고, 세력도 없고, 정치적 야심도 없는 인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안동 김씨에게 철종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1849년 6월, 이원범은 창덕궁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황금빛 정악도 아니고 화려한 어자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 순간을 지켜본 사관은 붓을 들어 한 줄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즉위식 묘사도 아니었고 왕의 위엄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관이 포착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상, 철종께서 어좌에 오르시어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니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라 아무도 전하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였다. 철종 즉위년 6월 두리번거렸습니다. 왕이 된 첫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고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승정원의 당직 내관은 침전 앞에서 들은 것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상께서 야심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긴 한숨을 내쉬셨다. 내관이 연유를 여쭈니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강화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난다 하셨다. 철종 즉위년 6월 강화에 두고 온 것들.
나무꾼으로 살았던 초가집, 같이 산에 오르던 이웃들, 그리고 한 여인,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철종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만 기록했지만 강화도 시절 그에게는 마음을 나눴던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름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여인. 양민의 딸. 궁으로 끌려가던 날 이원범이 가장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 곳은 그녀가 있는 방향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훗날 전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니까요. 즉위 초기 철종은 국정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경연, 즉 왕의 공부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즉위 2년째 되던 해, 경연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승정 원일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상께서 경연에 납시어 논어를 강하시니 강관이 인이란 무엇이오이까. 여준이 전하께서 한동안 묵묵히 계시다 이르시기를 과인이 아직 미흡하오이다 하시었다. 철종 2년 승정 원일기 과인이 아직 미흡하오이다. 22의 왕이 되어 논어의 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왕.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실권은 안동 김씨, 특히 영의정 김문근의 손에 있었습니다. 철종은 왕이 서명해야 할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상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는 이 시기 승정 원일기를 펼치면 바로 드러납니다. 같은 문장이 제위 내내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이미 처리하였사옵니다 하니 상께서 윤허하셨다. 철종 3년 반복 기자의 신들이 이미 처리하였사옵니다. 보고도 아니고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결정했으니 왕은 그냥 알았다고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이 제위 내내 수백 번 반복됩니다. 그럼 철종은 그냥 체념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 진짜 왕이 되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862년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항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번져갔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다 못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철종은 이때 처음으로 신하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제위 14년 통틀어 가장 격렬했던 그날의 어전회의가 승정 원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께서 대신들을 불러들이시어 진노하시며 이르시기를 과인이 밤잠을 자지 못함은 백성들의 아우성이 귓가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요. 삼정의 패단을 당장 고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소 하시니 좌중이 숙연하였다. 철종 13년 승정 원일기 밤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꼭두각시라고 불린 왕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철종은 삼정이 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동 김씨 세력의 저항에 막혀 개혁은 시작된 지 1년도 안 되어 흐지부지됩니다. 철종의 단 한 번의 저항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1851년 철종은 왕비를 맞이합니다.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 훗날 철인왕으로 불리게 될 분입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분명히 안동 김씨가 왕의 장인이 되어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선택.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종은 왕비 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승정 원일기의 당직 내관 기록에는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상께서 중궁전에 납시어 오래도록 머무르시고 내관들이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지 않으시어
밤이 깊도록 계셨다. 철종 4년 승정원 일기. 밤이 깊도록 머물렀다. 정치적으로 사방이 막힌 철종에게 왕비는 아마 유일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부부에게 혹독했습니다. 철인 왕후는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의 승정원일기 기록은 짧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원자가 흥하였다. 상이 중궁과 함께 통곡하셨다. 철종 6년 승정원일기. 왕과 왕비가 함께 통곡했다. 단 한 줄.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종에게는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그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왕이 가져야 했던 형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부터라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이들의 진료 일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래 전하께서 소주를 즐기시어 어이가 괌을 삼가시기를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호치 않으셨다. 철종 9년 승정원일기. 어이가 여러 차례 말렸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마시게 했을까요? 나무꾼이 왕이 된 남자. 백성들의 삶을 고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남자.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아무도 없는 어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던 남자. 1863년 철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승정원일기에는 어이들의 처방 기록이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전하의 옥체가 다시 불편하시어 어이를 드리었다. 기침이 그치지 않으시고 식사를 거의 드시지 못하셨다. 철종 14년 10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1월의 기록은 더 짧아집니다. 상께서 오늘도 침전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 약방에서 3차 문안을 드리었으나 회답이 없으셨다. 철종 14년 11월. 회답이 없으셨다. 승정원일기를 쓰는 손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짧아지는 기록. 점점 멀어지는 왕의 목소리. 그리고 1863년 12월 8일 사관은 그날의 기록을 단 두 줄로 마쳤습니다. 진시의 주상께서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셨다. 향년 33세. 철종 14년 12월 8일 8일 승정원일기. 향년 33. 나무꾼으로 14년, 왕으로 14년. 삶의 절반을 유배지에서 나머지 절반을 황금 세장 안에서 보낸 사람. 흥미로운 것은 그의 죽음 이후의 기록입니다. 철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 백성들이 거리에서 울었다는 기록이 야사에 남아 있습니다.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였지만 백성들에게 그는 그나마 자신들의 편이었던 왕으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승정원일기는 사관들이 매일 기록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 신하들의 보고, 날씨, 왕의 건강 상태까지. 그 방대한 기록 속에서 철종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좌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22살 청년. 논어를 읽으며 과인이 아직 미흡하오이다 고백하던 왕. 아이를 잃고 왕비와 함께 통곡하던 아버지. 백성들의 아우성의 밤잠을 못 이루던 사람. 역사는 그를 허수아비 왕이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를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상황이 그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을 뿐 그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나무꾼 이원범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름 모를 여인 곁에서 나무를 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나 가장 외로웠을 한 인간의 애잔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정원일기 속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